안녕하세요, 태색입니다. 오늘은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볼 건데요. 에스프레소 이게 멋이나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상대로 얘기를 하면 에스프레소 추출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면 편한데 동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약간 이론적인 거를 설명하는 게 오히려 영상으로 찍기에 더 나은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일반 필터, 이렇게 자 포터 필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게 있고 이렇게 바텀리스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뭐 차이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한 줄기로 나오는 거고 이거는 그냥 좀 똑같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두 줄기로 이렇게 뽑아내는 거고요. 자 일단 자 추출할 때 추출이 어떤 식으로 추출을 맞추는가,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어떻게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그룹 헤드가 있고요. 그룹 헤드가 있고 여기 샤워 스크린망 같은 게 이렇게 꼽아져 있습니다. 샤워 스크린망 같은 게 요거는 일체형이라 가지고 요렇게 그냥 그 가스켓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전에 그 가스켓 교체할 때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요런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분리형은 이런 식으로 나사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나사를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그 가스켓이랑 별도로 이렇게 체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요거 못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거를 기본으로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못이 여기서 툭 튀어나와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어중간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탁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어중간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형태냐면, 자 여기 샤워 스크린이 있죠. 이걸로 설명할게요. 자 여기 샤워 스크린 망이 있는데 못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물 이렇게 되는 데고 그룹 헤드입니다. 그룹 헤드에서 자 포터 필터를 이렇게 체결을 해. 체결을 하면 원두에는 보면 자 필터 바스켓마다 요거는 트리플 바스켓이라고 해갖고 24g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요런 거는 17g이 들어가는 거예요. 17g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17g이 들어가는 곳에 20g을 넣어버리면 이게 이렇게 차버리겠죠. 그럼 여기와 여기 공간이 없이 이렇게 빽빽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추출을 압력을 넣어서 추출을 할 때 어떤 그 공간이 좀 필요한, 공간 사이에 물이 차고 그 다음에 그걸 압력으로 쭉 밀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딱 붙어버리면 이게 좀 추출이 원활하지 않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거를 알려주는 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보통 필터 바스켓 보면 안에 라인이 살짝 있습니다. 여기 보면 라인 보이시죠? 라인. 이쪽으로 봐야 되나? 여기 보면 라인 있죠? 라인. 그리고 탬핑을 했을 때 그 라인 정도 선으로 가야 어느 정도 이걸 체결한 다음에 물이 위에 살짝 올라가서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터 바스켓에 정해진 용량보다 너무 과하게 많이 넣거나 과하게 적게 넣게 되면 뭐 채널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올바른 추출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두를 과하게 많이 넣고 적게 넣고 이거보다는 일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는 자신이 선택한 필터에 맞는 용량을 넣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당연한 얘기죠. 일반적으로 17g에서 18g을 노멀로 제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트리플 바스켓 저희처럼 뭐 22g에서 24g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해서 이걸 뭐 투샷이라고 그러나요? 투샷 기준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투샷이에요, 원샷이에요, 이게 그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투샷이에요, 원샷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샷인지 투샷인지 헷갈려요. 네. 이게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샷의 개념을 한번 볼게요. 원샷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30ml 추출을 이제 원샷으로 보죠. 30ml 추출을. 그리고 이제 투샷이라고 하면 이제 30ml를 이렇게 포터 필터로 이렇게 양갈래로 받았을 때 30ml, 30ml 그래서 이게 투샷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샷이에요, 투샷이에요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60ml를 투샷으로 봤을 때 45ml를 넣게 되면 1.5샷이라고 그래야 되나
한 샷 반 넣는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근데 이게 45mm를 추출하는 거랑 60mm를 추출해서 45mm만 넣어주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추출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원샷이에요, 투샷이에요 그러면 조금 헷갈립니다. 자, 근데 이거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냐면,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그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에스프레소 원샷은 예를 들어서 27초에 뭐 30ml를 추출한다, 이런 걸 기본으로 이렇게 배워왔어요. 사람들이 배워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샷이면 30ml, 뭐 25초, 뭐 27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필터 바스켓의 종류도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18g으로 27초에 18g으로 27초에 30ml 추출하는 곳이 있고요. 30ml, 그러니까 30ml, 30ml 되겠죠. 이제 60ml 추출하는 데가 있고, 자 22g에서 24g을 넣고 27초에 30ml를 30ml, 30ml 추출하는 데가 있고, 같은 투샷이지만 다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커피에서 어느 정도 성분을 추출해내느냐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에서는 이 원샷이에요, 투샷이에요 이런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예전이랑. 그리고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추출량이 많아진다고 해서 진해지거나 추출량이 적어진다고 해서 연해지거나 뭐 이런 개념도 아니고요. 이제 개념을 조금 새롭게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요즘은 이제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50ml를 추출한다든지 이런 데도 많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원래는 제 채널 이름이 태셉이죠. 저는 이제 오드사이드 커피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유튜브는 사실 조금 쉬려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일상적인 것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려고 이제 만든 건데, 그래서 이름이 이제 커피에 관련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태셉이라고 밑도 끝도 없이 전혀 상관없는 이름이 이렇게 정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좀 제가 알고 있는 그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것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커피 쪽이다 보니까 이걸 어중간하게 하기가 좀 애매해서, 앞으로는 일단은 커피에 대한 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제가 여태까지는 좀 건성건성 이렇게 좀 들어왔는데 조금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추출을 할 때는 추출을 할 때 자체도 커피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추출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18g을 써서 몇 초에 몇을 떨어뜨려요. 이것은 약배전 커피냐, 중배전 커피냐, 강배전 커피냐, 이거에 따라서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커피가 약배전 커피, 이제 굉장히 약하게 볶은 커피는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가스가 좀 발생하는 중배전 이상의 커피 같은 경우는, 중배전에서 강배전 커피 같은 경우는 이 가스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거나 안정화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장단점들이 다 있죠. 약배전 커피는 신맛, 산미 이런 거 위주로 라이트하고 좀 프레시하고 클린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류의 커피고, 지금 이제 중배전, 강배전, 옛날에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옛날 스타일이 됐나요? 요즘 이제 약배전 커피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건 하나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입맛의 흐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으로 분류를 하긴 좀 힘듭니다. 그냥 그 중배전이나 강배전 커피를 보면 이거는 로스팅하고 바로 추출을 하면 안 돼요. 바로 추출하게 되면 같은 60ml라도 크레마 양만 너무 많아지고 장거품도 너무 많은, 그 가스가 차 있는 상태로 추출이 되기 때문에, 아메리카노를 예를 들어서 만들게 되면 아메리카노 넣었을 때 크레마 양이 너무 많아서 진하니까 사람들이 오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밸런스가 아예 없고 묵직한 맛도 없어요. 그냥 진하게 생겼는데 밍밍한 그런 커피가 추출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추출을 내가 이제 세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커피가 어느 정도 시기에 썼을 때 가장 적합한 추출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먼저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매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야 뭐 샘플로 이런 커피 써보고 저런 커피 써보고 그래서 잘 모를 수 있지만, 뭐 이 커피 저 커피 다 다르니까 모를 수 있지만, 어느 한 커피가 정해지고 나면 그 커피에 맞는 숙성이라고 그러는데, 뭐 숙성이라는 글쎄요, 용어에 대해서는 별 논쟁을 하지 않을게요. 숙성이라 그러던 뭐 안정화 기간이라 그러던 어쨌든 간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거를 찾아서 정상 추출이 되는 그 기간에 있는 원두를 가지고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커피 같은 경우 중배전, 강배전, 저희 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저희는 스위밍 디보션이라는
블렌딩이 있습니다. 스위밍 디보션이라는 블렌딩이 있는데 요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좀 봐주세요. 스위밍 디보션이라는 블렌딩이 있고 이건 중강 배정 커피고요. 약간 묵직하고 좀 풍부한, 이게 좀 묵직한 풍부함이 좀 있는 커피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잉 스카이라는 것은 아주 약배전은 아니지만 중배전 이하로 약간 약하게 볶아서 산미를 좀 위주로 한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이제 로스팅을 한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플라잉 스카이 같은 거랑 스위밍 디보션이랑 세팅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커피가 약간 묵직한 커피, 중강배전 커피거나 뭐 묵직한 거, 그 묵직하다는 것도 같은 중배전이라도 같은 강배전이라도 거기 어떤 원두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볶았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맛의 상태가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좀 묵직하고 신맛보다는 약간 좀 진한 풍의 커피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라이트하고 산미가 좀 도드라지고 이런 커피를 사용하고 있는 이 세팅 두 가지를 이렇게 따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사실은 연결을 짓자면 이제 그 핸드드립이랑도 사실 다 연관이 돼요. 핸드드립에서 추출을 하는 거랑도 어떻게 보면 또 다 연관이 되고, 제가 이거 이후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핸드드립에 대해서 한번 이론으로 설명을 해보겠다 얘기를 한 건데,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요즘 하는 푸어오버 같은 느낌은 플라잉 스카이에 해당이 됩니다. 플라잉 스카이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이 약배전한 커피는 푸어오버 같은 그 핸드드립으로 추출하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스위밍 디보션이나 이런 배전도가 좀 있는 커피들은 안에 가스도 차 있고 그것이 많이 빠져서 안정화가 돼 있다 하더라도 물을 그냥 흘려서 내려오는 추출이 아니라 약간 그 안에 있는 성분을 쥐어짜서 진한 그 성분을 뽑아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진하고 풍부한 맛을 좀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산미가 있는 커피를 진하게 원액을 내버리면, 물을 섞으면 상관이 없지만 진한 원액을 내렸을 때는 프레쉬하고 산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강제로 진하게 짜버리면 그 맛이 산뜻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몬도 은은한 레몬 향은 굉장히 좋지만 레몬 짜가지고 원액 먹으면 너무 시거나 아니면 그 신 것을 지나쳐서 불쾌한 신맛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출 방법이 사실 좀 다른데, 자 이거 얘기가 자꾸 3,000% 빠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꾸 왜냐면 이게 사실 그 핸드드립이 됐던 뭐 핸드드립으로 내리던 프렌치 프레스로 내리던 이게 사실은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드립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근데 이게 그 얘기가 3,000% 빠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연관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들어보면. 그리고 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한번 그 연관성을 찾아보기로 하고 다음에 또 연관지어서 계속 얘기해 보기로 하고, 자 추출을 일단 요거 좀 넘어가고, 자 어쨌든 자 기본적인 거를 하나를 볼게요. 이거를 얘기할 때 사실 추출은 어떻게 추출하는 것이다 맞다라는 걸 얘기할 때 커피를 처음 하는 사람, 또는 매장을 조금 운영을 했는데 맛이 잘 안 잡히는 사람, 또는 좀 커피를 웬만큼 하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들이 사실 그 방향성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지금 추출 성분을 추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지 그것이 조금 이제 좀 모호할 때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기본적으로 매장을 지금 운영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추출을 하거나 하는데 전혀 커피에 대해서 좀 잘 모른다, 어떤 식으로 레시피를 잡는지 모른다. 왜냐면은 제가 가끔 가다가 보면 거의 추출이 속도가 뭐 5초에 떨어지고 6초에 떨어지고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맛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좋게 말하면 그냥 구수하게 뽑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원두의 성분이 제대로 추출이 안 된 상태에서, 옛날에 보면 커피 메이커에서 커피를 내렸을 때 그 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야 나는 커피 메이커로 한 3번 정도 내렸을 때가 맛있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입맛이 다르고 그리고 연하고 막 뭐지 보리차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팅하는 게 좀 각기 다르실 텐데, 기본적인 거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커피 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커피 수율이라는 것은, 자 추출을 할 때 우리가 보통 18g, 보통 일반적으로 17g, 18g 많이 쓰니까 18g을 18g의 원두를 사용한다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정상적으로 잘 모르겠다 싶으면 내리라고 그러는 게 곱하기 2 해가지고 36g, 이게 저울이죠. 저울로 이제 36g 정도로 추출하면 무난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난하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기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커피의 종류에 따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전도가 높은 거냐 낮은 거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거를
기본적인 중강 배전의 커피를 한 열흘 정도 전후로 사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커피가 가장 안정화가 되고 추출이 좋은 시기에 왔던 것을 기준으로 해야지 거기서 너무 벗어나거나 너무 늦어지거나 뭐 한 2달 지난 거거나 아니면은 갑볶은 거거나 이런 걸로 그 테스트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합하지 않고 그 원두가 가지고 있는 성분을 잘 뽑아낼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가를 보고 그것으로 이제 세팅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날짜에 맞춰 사용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18g 곱하기 2는 36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이제 수율 이제 TDS 측정기 같은 경우가 있으면 TDS 그 농도 측정기 있죠. 이렇게 원액 똑 떨어뜨려 갖고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보통 이제 추출 수율을 계산할 때 수율은 보통 TDS 그 수치가 나오죠. TDS 수치에서 TDS 수치가 나오고 곱하기 추출량 36g 추출량이 이제 36g이라면 36g 나누기 이제 원두양 18g. 이렇게 되면 이건 뭐 만약에 이렇게 추출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2죠. 2 그쵸? 36 나누기 18이니까 2죠. 2 곱하기 TDS 기계에 나온 농도 TDS 수치를 했을 때 18에서 22% 이 정도 나오면은 적합한 추출 수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이 TDS 수치는 9나 29, 18 아니면 11 이 사이에서 나오는 게 좋겠죠. 이 사이에서 나오는 게 좋겠죠. 이거는 이제 TDS 계측 장비가 있을 때 나중에 요거는 제가 TDS 기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내가 내가 에스프레소를 좀 추출을 해야 되는데 요 이제 이 18g에서 곱하기 보통 36g을 18g 곱하기 그냥 이해해라 잘 모르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좀 전에 말했던 그 수율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수율이 가장 좋은 때가 뭐 대충 요 전후다라고 생각하니까